파이팅 대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마치 스위스의 열차가 출발하는 것 같죠? 월요일 전국 열차 출발합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친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탑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위스 가고 싶네요. 그렇죠. 예. 그 인터라켄에 올라가는. 인프라호. 예.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러게 월요일 말입니다. 아침. 예. 날씨도 시원해지고 있는데요. 언젠가 갈 수 있기를 두 분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난 양자회담을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이 먼저 발언하는 게 요즘에 또 유행이다. 나름의 서로의 매너더라고요. 매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 실질적인 결과물이라든지 개별 의제 합의 사항은 별개로 예. 11년 만에 일단 양당 대표가 만났다는 것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사실 당 대표가 만나는 것이 참 뉴스거리가 안 돼야 되는데 참 이 뉴스거리가 되는 게 좀 한국 정치에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이고 비극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당 대표가 만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국회의 화합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는 자체는 참 의미 있게 보여졌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22대 국회 강대강 대치에 예.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도 어제 합의문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실 기대가 있었는데 정치를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근데 최상병 특검이나 의료 대란이나 예. 결국에는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나? 대통령실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라는 면에서 되게 여당 대표가 무기력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두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각각 10분 이상 발언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10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좀 늦어져도 되는 겁니까? 약속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약속이라는 게 좀 작은 것부터 지켜야 되는데, 네. 사실 특히 양당 대표이든 모두 발언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작은 약속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의 약속인데, 물론 한동훈 대표도 약속을 어겨서 한 13분 정도 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거의 2배 가까이 한 19분 정도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또 이 모두 발언에서 상당히 또 의미 있고 좀 가시도 친 발언들이 사실 많았죠. 특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대선 때도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다 그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공약으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또 완전히 딴 이야기, 대통령 소추권을 내려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대통령 소추권은 헌법상의 그런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의 특별한 어떤 권한이지 왜 갑자기 또 뜬금없이 나왔는지, 또 계엄 이런 어떤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모두 발언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재명 대표의 참 지금 현재 속내가 참 복잡하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여야 당대표가 만날 때 뭔가 만나는 게 싫은 게 있어? 이런 회의적인 시각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모두 발언해서 본인들의 지지층을 위해서 하나씩은 뭔가 메시지를 날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무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하면서 검사 탄핵 이런 문제점 얘기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19분 얘기하면서 또 계엄령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즘에 스물스물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는 충암고 출신의 그런 계엄령, 뭔가 국방부 이런 부분에서의 인사 장악, 이런 것들이 마침 오늘이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날이기 때문에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각자의 하여튼 간에 치트키라고 하면 하는데 그런 것들 하나 가져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공개 회담 합의문 작성할 때 40분 동안 독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랑은 좀 서로 단둘이 있으면 되게 뻘쭘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는 21대에는 명확하게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대표가 엄청나게 이재명 대표 정말 범죄인이다, 그리고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고 피력했던 그 둘의 앙금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래도 40분 동안 뻘쭘하겠지만 그 앙금을 조금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면에서 이번에 만남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책상이 멀어서 멱살을 못 잡았다, 우스운 얘기 이렇게 웃으면서 나왔다고 참석자들이 전해지고 있던데요. 다행이에요. 가까웠으면 멱살 잡을. 누가 잡았어요? 누가 잡았다는 거죠? 도대체 그 기사 헤드라인만 봤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계엄령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즉각 반응이 나왔어요.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참 예, 우리 지금 그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현실 수준인지 참 슬픈데 사실 지난 8월 24일 날 그 후쿠시마 원전 1차 방류가 된 지 1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뭐 핵 오염수 핵 배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을 엄청나게 불안에 떨게 하면서 사실은 또 비과학적인 그런 선전선동 그리고 네. 뭐 원식 지금 의장의 뭐 단식이라든지 그런 걸 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선전선동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그냥 씩 넘어가더니 최근에는 보면은 계엄령 이야기가 자꾸 소설 나오는데 네. 뭐 김병주 최고가 뭐 최고위원 선거 때 이야기하더니 또 지금은 또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급기야. 지금 급기야.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계엄령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뭐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의원들을 뭐 체포 그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좀 또 법률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 70조 5항에 계엄령 해제를 국회 제적 과반수하면 언제든지 해제를 할 수도 있다고 돼 있고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령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국회에 또 상당히 많은 어떤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계엄 어떤 선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뭐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으로 이어질 리가 현재 어떤 법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버젓이 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막 계엄령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어떤 대통령 탄핵에 보면 전조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항상 계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런 것이 지금 먹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러게 왜 계엄령 얘기가 이렇게 자꾸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엄령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반응이 이거 택도 없는 소리인데 이런 반응이 되는데 언론이나 여러 국민들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만큼 이 대통령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그래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밝힌 거에 대해서는 입장은 저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뭐 인사에 있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군 방첩사령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모두 충암고 출신으로 지금 군 인사를 장악하는 그런 인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 추미애 의원이 밝혔던데 육사 38기 7명이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외교부의 인사로 딱 그 라인업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예전에 2016년에 계엄 문건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당시에 2016년에는 진보가 160명, 보수가 130명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현행범 사법 처리로 정족수 미달 유도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불법 시 참석이나 아니면 반정부 정치 활동을 한 의원은 집중 검거 후에 사법 처리해서 이 정족수를 미달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부에서 이거 진행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까지 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충안고하고 계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충안고도 사실 이제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런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충안고가 지금 국방부 장관 뭐 내정됐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또 이걸 계엄하고 연결시키는 게 이건 뭐 경강부회도 아니고 이게 너무 심한 좀 억지 정치 공세인데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계엄을 해서 정족수를 부족하게 한다. 그 뭐 국회 해산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법안 통과에 있어서의 정족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국정 운영이 불안하면 어떤 계기로든 이런 계엄령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정족수가 미달돼야지 계엄령 3분의 2 이상이 반대해야지 이게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국회의원 대상의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카드라 통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3분의 2가 아니고 70조 5항에는
제적인 과반에 의해서 그냥 해제됩니다. 예, 과반이기 예. 때문에 이게 택도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긴 한데 예. 또 이런 방식으로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체포를 하겠다 아니면은 그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또 나름의 2016년에 그 문건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야? 그 지금 예. 갑자기 이렇게 돌고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예, 아무튼 이 정부가 계엄령을 해서 얻는 이익이 뭘까요? 저희 내구조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왜냐면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공포 정치가 예. 삼엄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요즘에 공포 정치. 정치의 검은 그림자들이 스물스물 들여오고 있다라는 그래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여야 대표가 만나서 금투세 개편과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뭐 금투세를 어떻게 개편하자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어떻게 절반의 성공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빈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사실 금투세라든지 지구당 부활은 실질적인 어떤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금투세만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찬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자본시장 전체와 같이 이제 연동해서 이제 검토를 한다는 식으로 완전히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났고 또 지구당 부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구당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드는 어떤 네. 정치의 어떤 상징물이 좀 됐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이게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선거법이 굉장히 좀 투명하게 되면서 함부로 뭐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도 됐지만 반면에 현역 의원과 원외의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 어떤 역학관계가 너무 이렇게 좀 차이가 크다든지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지구당이 없으니까 조금 좀 변칙적으로 무슨 뭐 발전연구소니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다 보면 또 그게 하나에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잘못된 어떤 탈법의 또 온상이 또 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구당 부활은 또 상당수 또 여야 어떤 공감대 형식 때문에 이번에 좀 뭔가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조차도 구체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뭐 의외였고 좀 실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야가 뭔가 성과를 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투세의 경우에는 우리 당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유예를 하거나 폐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그래서 그렇군요. 변화는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부분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추후에 후속 조치를 통해서 뭔가 나름의 그런 협의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구당 부활이 이게 정치개혁인가요? 그래서 한동훈표 지금 정치개혁으로 지구당 부활 가지고 오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구당이 부활되면 지금의 뭐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들은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실제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도 아닌 그 지역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큰 그 갭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 정치에서의 현명한 판단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당원과에 대화할 때 예. 우리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밤새도록 토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것에 대한 명암이 있기 때문에 이 암을 최소화하기 위한 뭔가 대안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해야 된다라는 의중이 있어서 쉽게 부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굉장히 예상 밖의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출문제를 지금 안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의 지구당 부활 부분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야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논의 자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이어갈지 이야기 들어보죠. 예, 저는 국회 의회 정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다음에 현상의 각 사회 이해 집단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어떤 저는 대의 명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회를 보면은 갈등을 조정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정폭하고 당에 어떻게 보면 좀
그 당리당략으로만 지금 악용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 지금 의대 정원 문제는 어떤 여야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어떤 정쟁의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의료 계획을 해야 된다. 그것은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만 비단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대 정부에서 항상 이야기되어 왔었고 그리고 의료계획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결국은 지방 의료와 그리고 필수 의료에 지금 의료 인력이 너무나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의대 정원은 필요하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공통된 어떤 방향이었고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이제 400명을 10년 동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공공의대까지도 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초가 네.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저는 이제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서 정말 그 의료인들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의료개혁 어떤 그 기구를 국회에서 네. 만들어서 이런 지금 꽉 막힌 어떤 물꼬를 틀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계에서도 사실 정말 뭐 하고 싶은데도 제대로 지금 말 못할 이야기도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야말로 좀 더 국회가 단합돼서 좀 사회적 어떤 갈등 관리하는데 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의사시니까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사실 이 의정 갈등부터 시작해서 하는 걸 보면은 가장 핵심은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에 이렇게 민감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부실한 근거. 졸속 행정에 대한 규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합리적으로 근거 있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많은 국회에서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2,000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메시지가 의사를 되게 악마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필수 의료 전공이었는데 나도 나름 그래도 뭔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의사로서의 소명과 보람 이런 것들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야 되는 속상함 그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의료대란 특히 추석 연휴에 응급실 비상체계 가동이나 이런 것들의 핵심 결과는 전공의가 현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전공의들이 25년 정원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국회에서는 25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26년에 대해서는 뭐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에서 어떤 대안이나 논의를 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떨어진다. 거의 이제 제로의 가능성으로 지금 상황을 수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제 그 합의문에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불발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성과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26년의 정원에 대해서는 유예하는 방안을 꺼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버럭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대차게 밀고 나가면서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갖고 국회에서 역량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제의 모습에서도 그냥 심할이 없이 그냥 끝나버린 것 같아서 사실은 현장에 그 의사들이 복귀하는 거는 점점 더 요원해졌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 정도밖에 못하나 하는 참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니,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 법대 증원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뭐 판사나 검사 그 법대 나온 사람들이 못 가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늘리는 것과 전공의가 그냥 떠난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국민들께서 조금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는 법대 로스쿨이 힘이 없다. 그다음에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전공의는 사실은 전공의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루트가 있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신의님께서 자꾸 이제 2,000명 자꾸 말씀하신 지금 2,000명 그건 이야기는 벌써 끝난 이야기 지금 1,500명 선이고 또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벌써부터 얼마든지 이제 그 의료계에서 어떤 통일안 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까지도 완전히 처음부터는 이제 물론 나는 상황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저도 첫 번째 2,000명이 발표한 것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와서까지도 그런 2,000명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음이 상해서 못 들어온다. 참 이런 어떤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의료계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볼지. 저도 사실은 의료 담당 국장을 오래 했고 또 필수의료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필수의료를 육성하기 위해 수가 문제라든지 또 형사책임 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 21대 9월 달에 신인 참석하시면 세미나를 의협하고 네. 같이 하면서 의료계의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저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조금 미리 좀 하지 못하고 2,000명 한 이건 분명히 이제 실수지만 그러나 이 마당에 와서까지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아직까지도 정말 그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고 네.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제 의사협회 회장이 단식 6일차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의료계에서 그 대의원에 열어가지고 비대위 집행부 대신에 비대위로 이제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단 회장은 임현택 내려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이슈들은 그동안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뭔가 파고로 지금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젊은 의사들이 상당히 선배 의사에 대한 불신과 그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의료 윤리에 있어서 문제 있는 의사들이 제대로 자정 적용이 안 되고 국민들한테 계속 불신이 의료계에 쌓였던 거잖아요. 네. 그런 의사 집단에 대한 이기적인 그런 뭔가 신뢰 구축이 안 됐던 부분을 젊은 의사들이 2,000명 폭탄을 받았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선배 의사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세대 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예,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해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권성동 의원이요. 말 한마디 툭툭 던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또 장해찬 전 최고는 당정 갈등이 아니라 한정 갈등이다. 김재원 최고도 이제 한동훈 대표와 정부의 갈등이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번 사안에 한동훈 대표도 참 느끼는 바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는 이제 그 당정이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민심의 당이 어떻게 또 정확하게 빨리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그런 것을 전달할 당연한 의무가 있죠. 그렇지만 집권당 여당 대표로서는 좀 더 좀 숙고를 좀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물밑에서 이게 그 정부와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데 이건 갑자기 또 이제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그 안에 대해서 물론 한동훈 대표는 뭐 몇몇 분들하고 상의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의료진들하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신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 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6년도 유예안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도 받아들이지는 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을 갑자기 툭 불쑥 어떻게 던지는 것으로 국민들이나 또 대통령실이나 정부에게 보이는 것은 저는 괜한 어떤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안 된다. 앞으로 당 집권 당 대표로서는 당의 최대한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어떤 프로세스를 밟는 그런 어떤 좀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한동훈 체제가 아슬아슬하다고 보입니다. 아슬아슬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26년 의대 증원 유예안 그냥 툭 던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 가능하려면 의료계 만나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줄 테니까 너네들도 들어와야 돼. 그리고 민주당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이거 다시 한번 복구해보자. 이런 컨센서스가 있은 다음에 던졌으면 정말 리더십 그리고 신뢰받는 여당 대표로서의 솔루션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모습은 그냥 툭 던지고 나서 대통령실에 치이고 야당에 치이고 할 수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 63% 지지받은 당대표라고 라고 항변해야 되는 오히려 더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공천권이 당장 없는 당대표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당내에서의 신뢰 구축하는 것부터가 큰 난관이다. 그런 면에서 참 아슬아슬해 보인다라는 아슬아슬해 생각이 보인다. 듭니다. 이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짧게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거든요. 저희가 논의해 볼 문제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여당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야당은 정치 보복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뇌물수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적시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 분씩 1분씩만 얘기 들어볼까요? 예. 예, 이게 뭐 법적으로 얼마든지 좀 억울한 면이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지금 네. 이걸 가지고 정치 프레임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적폐청산을 통해서 대통령 어떤 두 분이라든지 국정원장 네 분이라든지 또 수백 명을 감옥에 가둔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여러 가지로 이미 법정 정언, 즉 타이스타 제세 대표가 이상직 전 의원의 어떤 그런 어떤 요구에서 그 전사위를 했다는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드러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철저히 다투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권의 검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스물스물 들어오고 여기도 있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MB 때 네. 정말 노무현이가 수사하면서 우리 정치적 탄압 받았었는데 지금 또 이제 국정 지지도 떨어지니까 전 정권 수사하면서 또 보수 직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 수사를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인데 네. 예전에 전주지검장 시절부터 이 사건이 하고 본격적으로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2년 넘게 왜 이 타이밍에 왜 하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이제 수사심이 넘어가지고 무혐의 날 것 같은데 그래요? 이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 살아있는 거야? 하는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킬 그래요.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